본격 기레기 타파쇼,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수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방송 저널리즘 토크쇼 M 18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벌써 18번째. 그러니까. 오 오래 그러면 갔네요. 넉 달 반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아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친하지 아직도? 이분이 술을 안 드셔서. 막년에 퇴짜당하시고. 그렇지. 막년에도 오지 말라고. 대상 수사 내가 우리 가면 상 받는 거잖아요. 그쵸.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정해놨었죠. 그런데 공로상. 공로상을 못 받고 다른 분이 받으셨죠. 우리 뭐 술 안 먹으면 같이 안 먹습니다. 술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대놓고 그때 봤죠. 대놓고 오지 면전에다가. 마라. 네, 면전에도 오지 마. 대신에 술을 권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술을 안 먹으면 아예 오지 마라. 권하진 않으니까. 남자는 오지 마라. 여자는 앉아만 있어라. 마타도입니다. 남녀 차별이. 흑색 선제.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18회까지 왔는데 그 오늘 제가 기사를 몇 개 안 갖고 왔어요. 이유가 너무 보기 싫더라고. 그러니까 이 방송은 평생 할 것 같아. 내가 한 100살 먹어도 할 것 같아. 소재가 너무 많은데 너무 대신 너무 짜증나요. 이 보고 있는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지. 짜증나.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진짜. 어떻게 대한민국 언론이 반성해야 돼? 기사를 초이스를 하고 나면 또 나와요. 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좋은데 어떻게 하지? 또 지랄할 텐데 많이 갖고 오면 미치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MC 장원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MC 장원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혼란한 전국을 틈타 더욱더 활개를 치고 있는 조중동문을 비롯한 기레기들을 요리하러 온 요리사 이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엠복. 예, 이엠복입니다. 예. 엠복. 무난하네요 오늘은 뭐. 네. 무난하네요. 네, 가끔 좀 이렇게 약한 거 가야 돈이 많이 세이브가 돼요. 지지난주에 많이 써가지고 그러지? 네, 맞습니다. 그 조중동 오늘 어떻게 요리하는지 봅시다. 안 되면 요즘 뭐 조중동문뿐만이 아니고 모든 언론이 네. 좀 이상한 것 모든 같아요. 언론이 예. 그렇지. 그래, 자 오늘 첫 번째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슈퍼챗 쏴주신 분들 지난주 마국주 왜 안 불러줬어? 여기 불러주세요? 안 적혀 있길래. 안 적혀 있었어요. 예. 마국주. 이면신 이사가. 할 때 그런 것도 못해. 그런 것도. 아유. 근데 마국주님을 예. 그냥 보호해야 우리 회사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 직원으로. 이사님 그러니까 오늘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또 이미사님이 지난주 누락이라고 별표까지 표시를 해줬어요. 지가 누락 시켜놓고 누구 보고 누락 같다 그래. 자, 님자 뺄게요. 삼청동 주민 이민정 노미 온다 바리스타 김지수 TV 박성환 제이심 카밀라 아버님 밤별이 서승용 김성진 정호 또라이 상상고양이 더홍 마국주 모모제이 김영신 미르대박 서정석 김진대 이승선 인천 한방통닭 램앤티 송원국 햇살 담은 버섯농원 가산 지난번에 땡처리 했더니 오기를 부렸네. 자땡 이렇게 했네. 그냥 앞으로는 통일할게요. 가산 털단지 찐이사랑 정윤 상록리 우리들의 홀릭TV 우홀TV 규규 촛불 들기 좋은 날 개미 뉴레프트 방탄 최고 미숫가루 강릉 국년차 깨시민 신효숙 문차일드 러브 서원재 이윤환 GSS 언더아머 입고 런닝머신 조지로 간드아 션리 다끈의 먼정 MRMR00 에든 가구 항상 응원 숙현 김영아 달려부르로 고슴도치 꼬슴도치 타는 목마름 민호칸의 YY리 꼴통천국 박재윤 인생 뭐 있어 기레기 타파 조선미 김선임 김윤희 고KN 님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 뭐 저널리즘 토크쇼 올리면 노란 딱지기 때문에 슈퍼챗 아주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노란 딱지 걸려? 몰라요 나도. 특별히 없는데 뭐가. 몰라. 뭐. EJ가 훨씬 더 세게 하거든. EJ는 100%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요건 한 그래도 70%쯤 70% 정도. 30%는 안 붙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욕할 때 ASMR로 하면 안 붙더라고. 예를 들면 벌써 했어. 아유. 또 했어. 아니야. 5분 만에 진짜. 시작했네. 진짜 들어오자마자 왜 물어봐요, 아저씨? 앞으로 노란 딱지 붙으면 출연료를 하프로 해야겠어. 아니 이 아저씨가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난주 얘기한 것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르면 달라붙는 것 같아요. 일단 소리를 지르면 왜 소리를 지르지? 갑자기 왜 톤이 높아지지? 그럼 딱 와가지고 뭔 소리 하나 듣고 욕 안 하는구나. 그럼 나오면 될 것 같아. 형 애기들 유튜브 보면 애기들 맨날 소리 지르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기준이 뭐야?
아니 검증 차원에서 한 주에 한 명씩 빼볼까요? 누가 걸리는지? 누가 원인인지. 그래, 알겠습니다. 자, 중간 미르 소식부터 갈까요? 예. 네. 미르 미디어 내 가짜 뉴스 생산지 100% 옐로우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주간 미르입니다. 총선 체제로 전환된 수다맨들이 어제 첫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기존 2부 출연자들이 하차하고 정치평론가 김성수, 여론조사 전문가 권순정 본부장, 입시 전문가 펜타킬쌤이 새롭게 합류했는데요.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드디어 들을 만한 2부가 되었다며 청취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으며 하차한 기존 2부 멤버였던 MC장원마저도 진심 재밌었다. 아주 오랜만에 2부까지 다 들었다라고 양심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하차당한 기존 2부 멤버들의 행보도 관심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다시는 이런 굴욕을 당할 수 없다며 총선 이후 반드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자기들끼리 새로운 방송을 런칭했다고 합니다. 팟캐스트의 재활원, 미르 방송의 스토브 리그를 꿈꾸며 만든 8주짜리 시한부 방송의 제목은 수다맨들 해직자 복귀를 구걸하는 방송, 이름하여 수해복구라고 합니다. 잘 지어. 네, 탈모 환자, 단신 거짓말쟁이, 키만 큰 동네 바보, 모임 참석 절대 안 하는 돌싱녀, 무엇 하나 멀쩡하지 않은 이 4명의 의기투합이 성공을 거두고 4월 총선 이후 무사히 수다맨들에 복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야, 여기서 네 방송을 홍보하고 지랄이야. 홍보가 아니죠. 기사입니다. 기사. 엄연히 기사입니다. 야, 돈 받고 이 홍보성 기사야. 아닙니다. 엄연히 기사입니다. 이런 게 기사에 담겨진 숨은 의도죠. 그렇죠. 홍보성 기사. 그거 예. 홍보성 기사라고 그래요. 홍보성 네. 기사. 네, 자기 홍보를 기사를 쓰는 거죠. 네. 그런 그걸 담아낸 겁니다. 기레기들이 패러디 많아요. 예, 그래서. 근데 뭐 저희가 수다맨 새롭게 런칭하면서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굉장히 깔끔하게 빠졌다. 그리고 많은 분들 김성수 절대 안 된다 그랬거든. 네. 아, 김성수가 그 대중평론 예. 대중문화하는 그 친구. 김성수 재미도 없고 절대 안 된다. 오. 매불쇼에서 망했다 이랬는데 그거는 매불쇼의 정영진 최욱이 못 끌어내서 그래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렇지. 주인을 마스터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막 요리를 싹싹 해주잖아 우리는. 수다맨에도 이 작가가 하는 거야? 그럼요. 나는 강성범 씨가 하는 줄 알았어. 에이. 수다맨이라. 아, 제 위주로 하고 있죠. 아, 제가 성수형 온다 그래서 성수형만이 희망이다.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2부 들으면서 제발 페미 얘기해라. 내가 그렇게 밀었는데 야, 그 양반 돈 앞에 바로 무릎 꿇대. 그럼요. 절대 입 밖에 절대 한 글자도 페미에 패도 안 하더라고 그 양반. 아니야, 그 예.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김성수 씨가 페미 혐오주의자인 줄 알았어요. 그 자기의 그동안 발언 딱 숨기고 신념 숨기고. 예,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안 하겠다. 딱 지키시더라고요. 안 하기로 했지. 하는 순간 내가 퇴출하고 벌써 얘기를 했거든. 근데 아까 저는 궁금한 거는 절대 모임에 안 오는 그 누구예요 그분은? 돌싱녀. 손문선 아나운서라고. 돌싱에 관심이 있어요? 교수님. 옛날에 그거 아니야 김남국이하고 그 맞아. 아, 네. 이제 알았어요 누군지. 예. 근데 뭐 이제 김남국 그 이번에 논란으로 네. 그 김남국 소개팅 조회수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좋아. 자, 그러면은 네. 첫 번째 MC 장원이 준비한 기사죠. 네. 갑시다. 네, 제가 오늘은 좀 중앙일보와 결별을 좀 하고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기사가 하나 오늘자 기사로 올라온 게 있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기사 제목은 영부인의 시장 방문 전날 걸려온 전화. 건어물 가게죠? 꿀 40kg 준비해 두세요. 어우, 친절해라. 네. 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된, 연출된 쇼라는 얘기죠. 야, 그런 얘기가 쭉 이어지는데 예약이지 임마! 레제베이션 모르냐? 레제베이션이 맞습니까? 레제베이션. 알 발음이잖아요. 네. 아니, L인가? R이야. 네. 자, 참 어이없습니다. 기사 내용을 조금만 전달해 드릴게요. 자, 이 소제목 동선 따라 방문 상점 정해놓고 대파, 배, 꿀 등 구매 목록 건네 동선 안에 꿀 파는 가게 없자 중기부서 밤늦게 물량 확보 요청. 아니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기자들이 순진한가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아닙니까? 당연해야지. 아니 영부인이면은 경호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미리 가고 다 동선 체크하고 다 해요. 너무나 당연한 거야. 네. 이 기자가 이 조유미 외 2인인가 그렇더라고. 네. 나머지는 또 인턴이고 보니까 이 의전이나 뭐 군대 이런 거 네. 경호라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원래 다 이렇게 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영부인인데. 아니면 만약에 안 했으면 굉장히 크게 문제되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한다고 유미야. 네. 아니 진짜 저는 경악스러운 게 여기에 고려대 4학년 이 인턴 기자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이 자라나는 새싹인데 이런 기사에 벌써부터 발 담그면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이 기자들의 미래가. 그게 아니고 수현 씨 그러지 마. 거기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런 기사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럼. 이렇게 네. 되는 거야. 인생의 시작을 수현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너. 아니 근데 원래 큰일 얘네들 날수 알고 있어. 들어가요. 왜냐면 아. 요거 그 기사를 핵심으로 쓴 게 조유미인데 조유미가 인턴 시절 때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발췌를 했어요. 공부했네. 조유미 기자가 인턴 때 쓴 거. 인턴이 쓴 기사라고 대충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장이 보고하고 국장이 보고하고 독자들이 봅니다. 라는 선배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곳은 조선일보였다. 사실관계 하나도 허투루 해서는 안 됐다. 뭘 사실관계? 뭐야 이 자식! 그 인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인턴 시절에 뭘 보고 배우겠어. 여기 고려대 4학년 얘 인턴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수현아 아직 인턴이니까 다시 생각해봐. 네. 아직 그래? 정해진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조유미 인터넷 쓰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진짜 기자가 되고 싶다. 경찰서에서 먹고 자고 형사들의 따가운 눈총도 받아보고 추운 겨울 동료들과 거리에서 오들오들 떨어보고 싶다. 그래서 난 다시 다짐한다. 난 죽어도 곧 기자라고. 이렇게 쓰면 기자 안 된다 얘. 알겠니? 수현 씨도 이렇게 될지 몰라. 네. 생각 잘해. 그리고 이게 왜 문제된 기사냐면 일단은 뭐 사건의 전후 관계를 조유미가 파악을 전혀 못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 모르고 일단 네. 현 정권을 공격하려고 쓴 거잖아요. 근데 뒤에 가 보면 자신의 말이 맞다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상인 회장의 오딩을 땁니다. 뭐라 했냐? 김 여사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새벽부터 일어나 상인들에게 계란은 던지지 말자. 반갑게 한대하자고 말하고 다녔다고 했다라고 상인 회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너무나 이 시장 상인들이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기 때문에 김정수 여사가 오면은 다들 계란을 던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말렸다. 그래서 반갑게 한다하자라 했다. 이렇게 뭐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미디어 오늘에서 이 상인 회장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백남용 상인 회장입니다. 백남용 씨하고 그러니까 백남용 씨가 발끈해가지고 내가 몇십 년을 조선일보 봤는데 끊었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내 말을 왜곡하고 보도했냐고. 그렇지. 이랬을 리가 없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남용 회장이 계란 이야기 한 거는 과거에 대통령 올 때 계란을 던진 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for example. 자 본토 발음. 너무 발음 웃겨가지고 하기가 애매해. 아니 필요할 때도 웃으면 어떡해요. 아니 이게 아니 딱딱 받아줘야지. 발음이 뭐 이거 잠풀. 아 이것도 원파 발음 하나 해주세요. 뭐야? 플러스. 다이아로 다이아. 뭘?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는 뭐야? 자동차 바퀴. 뭐 타이어. 우리 다이아로 합니다. 야 다이아가 많이 망가졌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포 이그젠플로 이거를 예를 든 거고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반갑게 한대 합시다가 방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상인 회장 말은 김정수 여사가 또 확진자가 다녀온 가게까지 들러줬다. 얼마나 고맙냐 이거거든. 네. 그런데 그걸 다 생략하고 뒤에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야 이 어떻게 아까 뭐라 했어? 기자가 되고 싶다고? 이게 기자가 할 일이야 이게? 유미야 너 기자 아니야. 너 인간성도 잘못됐어. 이렇게 사람을 병신 만들면 안 되는 거야. 후배가 뭘 보고 배우겠니? 그럼 그런 얘기를 하지는 말던가 그냥 나는 원래 그래요 그러던가 아닌 것 같이 뭐 진짜 기자같이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기자는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야 그럼. 되는 거 아니니? 유미야. 그리고 이 건은 말이죠. 이렇게 이거 내수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영부인이 이 시장을 들렸다고 하면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또 사람들이 여기 갑니다. 그렇죠. 확진자가 들렸기 때문에 이 시장 가면 안 된다는 지금 그런 여론이 있잖아요. 근데 아니다. 대통령 부인이 가져온 거야 괜찮다고. 그런데 여기다가 태클을 욕하려고 태클을 이렇게 왜곡해서 거냐고. 이러면 안 되지. 맞아. 뭐라 했어 아까 꼭 기자가 되고 싶다고? 뭐? 여기는 조선일보라고? 여기는 조선일보는 뭐? 여기는 조선일보. 여러분 여기는 조선일보. 어쨌든. 아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동선 체크 안 하고 그냥 불쑥 그러면 들어갔다가 안 돼요. 상인들이 당황하거나 뭐 사려던 물건이 없거나 뭐 이러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들이? 또 뭐 그것도 뭐 물정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엄한 거 찾았다고 뭐 얼마나 만약 물어제끼겠습니까? 그런가면 네. 조선일보 같은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네. 영부인의 보안이 뚫렸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게 비판해. 경호가 제대로 안 되고 뚫렸다. 있다. 이런 식으로 오판한 데가 열린 경호했는데 이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뭐든지 본인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관점이 그러니까 예. 일부러. 여러분 여기가 조선일보라고 외치는 진짜 기자가 되고 싶은 조유미 씨의 그동안 쓴 기사를 알고 싶으면 쭉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제가 그래서 세 명의 기자가 한꺼번에 이제 합쳐서 힘을 합쳐서 이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개했던 기사들 중에 무슨 팀, 온라인 뉴스팀 뭐 이런 그렇죠. 팀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런 팀 이름을 쓸까 제가 궁금했었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주는 미디어 오늘의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사로 요거 잠깐만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읽기의 선수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 쓴 기사인데요. 자, 이 온라인 뉴스팀, 디지털 뉴스팀, 인터넷 뉴스팀, 온라인 뉴스부 등의 이런 팀이 왜 이렇게 지들이 무슨 깡패도 아닌데 깡패처럼 몰려다니면서 팀으로 움직일까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 기사에 깡패처럼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어이 그렇네. 네. 근데 그 사람이 쓴 거겠지. 미디어 네. 오늘 기자가 아니라 이상민 그래 네. 원래 기자가 이런 기사 워딩을 쓰는 건 부적절하거든. 네네네. 우리 봐 듣자마자 바로 짚어내잖아. 야, 요거 넘어가 안 넘어가 내가 시험해봤는데. 성공! 합격! 잘해 이동현. 여러분 여기는 전문가 그룹. 여기는 이제 쓰레기 방송국 출신 이렇게 생각하고. 깡패 같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네. 잘 썼다. 방송 선택 기가 막힌데 멋있다 이러고 있었는데. 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뭔가 이슈가 하나 생겼을 때 빨리 많은 기사들을 올려서 이 클릭수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에 이 무슨 팀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맞아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기사가 올라가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우라카이 기사예요. 그러니까 제목만 그대로 채용해오고 취재 없이 내용도 다 베껴온 그런 기사들이 대부분인데 이걸 이름을 달아버리면 그 기자도 멋쩍어지고 이게 하루에도 몇십 개의 기사가 올라오는데 이게 생산성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팀이란 이름으로 그걸 덮는다라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이거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전문가로서. 네. 비웃는 겁니까? 아니, 어쨌든 아니. 온라인 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알바들이에요. 알바. 그러니까 기자도 아니야. 알바들을 모아놓고 컴퓨터 한 대씩 줘요.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아까 말했던 어뷰징을 하는 거예요. 일본말로 아까 무라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걸 하도록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은 알바비 받고 해요. 그걸. 그래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데서 좀 이상한 기사들 또는 자극적인 기사들 있잖아요. 그걸 다 긁어 모아 이름만 받고 제목 봐서 계속 올려요. 반복적으로. 클릭 장사자. 그렇죠.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자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장훈 씨가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이 기자인데 모여서 한다. 그렇지 않고 거의 알바 수준이에요. 한 10명씩. 거기 실제 했던 사람이 증언도 여러 번 했어요. 인터뷰에 나와서 얼굴 가리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자기가 했다. 이 언론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사가 기자도 아닌 사람들을 알바생들을 뽑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됐냐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기사 제목만 한두 단어 싹 바꾸고 그렇죠. 기사 내용도 한두 개 싹 바꾸고 이렇게 딴거 해서. 가져와서 네. 올리고 네. 올리고 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유미 기자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지금 선배들 많이 계실 건데 그분들이 이 미통당 행차할 때 그때 행차하실 때 어떻게 했는지 좀 물어봐요. 기자들이 나서서 세팅하고 상인분 각도 잡아놓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 각도로 악수해 네, 주시고 그렇게 했죠. 상인이 거기서 몸 풀고 있더라니까요. 목소리 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미 씨. 당신이 생각하듯 그런 게 아니에요. 알고 쓰시고 제발 좀 자기 얼굴에 침 뱉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나머지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자, 진생 바이팜 흑삼 샴푸 그리고 코업 가지산 돼지국밥 세 가지 광고입니다. 네, 진생 바이팜 흑삼 샴푸입니다. 진생 진상이라뇨 형님. 그게 크게 터질 일입니까 이게? 자, 형님이 진상이네 진짜. 제가 뭐만 형님이 진상이라고. 제가 뭐만 삐딱하면은 아주 좋으세요 그냥? 장원이가 형님이 진상이라고. 장원인 괜찮아요. 나보다 못한 애니까. 근데 아시하는 건 기분 나빠. 첫 번째 광고는 진생 바이팜에서 만든 흑삼 샴푸입니다. 흑삼 샴푸는 내가 왜 그랬지?
흑삼 샴푸는 발효 흑삼을 기본으로 100% 천연 유래 성분만을 사용하여 제조했습니다. 발효 흑삼의 영양을 모발에 적용시킨 흑삼 샴푸. 사포닌 성분은 복용하면 면역 세포로, 화장품으로 만들면 피부 세포로, 샴푸로 사용했을 때는 모낭 세포로 잘 들어가서 효능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저널리즘 M 청취자를 위한 비누증정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배송 메시지에 팟캐스트 듣고 주문했어요 라는 멘트를 남겨주시면 사은품으로 잔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발효 흑삼과 콜라겐이 배합된 흑삼 비누를 보내드립니다. 흑삼 샴푸 구입 문의는 홈페이지 www.gbypshop.com 어렵죠? 전화로 하세요. 033-765-5054 또는 인터넷에 바이팜 흑삼 샴푸 진생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예, 뭐 흑삼 비누도 있는데 비누도 좋은데 비누도 같이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서비스로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네, 흑삼 샴푸 쓰시면서 비누도 함께 써보시길 바라고요. 이게 저거 쓰면은 그거예요. 내가 내 머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구나라는 느낌. 저는 제가 직접 임상 실험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피에 호강시켜주는 느낌. 두 번째 코업 갑시다. 네. 자, 두 번째 광고는 팟캐스트의 극찬으로 9차 완판된 코어업 광고입니다. 코어업이 팟캐스트의 사랑에 힘입어 9차 완판을 이뤄냈습니다. 그동안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2+1 구매 고객 2020분께 좋은 가게의 수제 초코 쿠키를 드리고 있으니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어업은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9가지 활력 기능성 원료의 페루산 마카를 최상의 비율로 조합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매일 코어업 2알로 달라지는 아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직접 경험한 재구매 고객이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검색창에 코업 검색해주세요. 네, 뭐 종합 비타민에 마카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쪽 진영 우리 편 요 비타민제 중에는 네. 탑이 아닌가. 네. 저도 먹어보고 놀랐어요. 우리 편 비타민 이거 말고 또 뭐 있는데? 뭐 있냐고? 없냐? 일단 막 던지고 오네. 막 던지고 봐요. 일단. 옛날에 지훈이 형 생각난다. 지훈이 형이 했던 멘트. 한류는 한국이 최고 아닌가요? 얘 박사 아니야? 비타민제 이거 하나 있는데 비타민제 중에서는 우리 편 중에서는 이게 최고야. 한류는 한국이 최고고. 아니 이 작가한테 항상 충고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우리 편에 좀 돈 대주는 사람이면 좀 잘해라. 아니 좀 말이라도 이렇게 번들어하게 아니야. 해보고. 팩트 체크 방송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용납할 수가 없어. 야 이래도 늘 거야 고. 알겠습니다. 가지산 돼지국밥 마지막 광고인데요. 오랜만에 왔네요. 예, 엄마가 만들고 아들이 판매하는 가지산 돼지국밥. 100% 국내산 돼지 앞다리살만 사용하고 또 한약재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7시간 이상 푹 고아가지고 육수를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돼지국밥 특유의 냄새가 없고 진한 국물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우리들의 건강식 가지산 돼지국밥. 가지산 돼지국밥과 함께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인데 결국은 중요한 건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 강하게 있으면은 왔다가도 물러갑니다, 바이러스는. 그래서 우리 가지산 돼지국밥으로 건강을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가지산 돼지국밥 때문에 뚝배기 샀어요. 뚝배기 좋지. 그 웬만한 맛집 맛이 나니까 집에서 끓이는데도요. 맛있어요. 아니면 그냥 밥 넣어서 말아 먹지 말고 국물만 끓이는 겁니다. 밥은 따로 먹고. 그리고 이거는 소주 안주로 그냥. 그래도 죽인다. 술국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좋겠네. 술 먹으면 저는 다음 날 다른 거는 해장이 안 돼. 무조건 국물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집사람한테 맨날 이제 살살 해갖고 좀 이렇게 콩나물국이라도 좀 끓여주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것 때문에 집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해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가지산 돼지국밥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주소고요. www. 한글로 가지산몰 치고 .com 하면 됩니다. 전화번호 010-9625-3900번 010-9625-3900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강성호 씨부터 오늘 먼저 들을까요? 맨날 끝에 하니까 뭐 재미없네. 그래서 중간에 해도 재미없다는 걸 보여줘. 이겨내야 됩니다. 이 압박 이겨내야 됩니다, 형님. 보여주세요, 형님 할 수 있다는 걸. 아이씨, 또 걸렸어. 어이 부담이야. 전 간단하게 할게요. 예, 일단 하나만 먼저 해, 하나만. 하나만 먼저 맛배기로. 하란 대로 할게요. 하나만 맛배기로. 뭡니까?
이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문화일보. 정충신 선임 기자 내용을 보시면 참 이름하고 안 어울린다 싶을 거예요. 북 노골적 총선 개입 심화. 문 정부는 항의도 안 해. 야, 나 이 야, 제목부터 제목 잡고 야, 이게- 더 이상 읽을 가치가 없다 이거. 야 이거 21세기 기사야 이게? 노골적으로 어떻게 야. 총선 개입했지? 휴전선에서 총 몇 방 쐈나? 어? 어떻게 했어? 아, 내용을 읽어드릴까 이거? 야, 가치 없는 건데 북한이 요약할게요. 예. 총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북한이 2018년 4.27 남북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읽어봤어요. 4.27 선언하고 9.19 공동선언을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적대행위 금지합시다. 남북 화해 협력에 서로 노력합시다. 이거였어요. 이러면 적대행위 금지는 문화일보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게 적대행위를 하고 정면 있다. 위반되는 행위를 주들이 하고 있잖아요. 남북 화해 협력에 적극 반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북한하고 싸워야 된다. 대척점을 지어야 된다. 전쟁 위기다. 이를 하고 있으면서 아이고 이 행동하고 있으면서 형 이미 다 글러 먹었어요. 형 편하게 하세요, 형.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기사의 내용의 전반적인 거는 유동열이라는 사람의 말을 따가지고 자기 생각을 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마지막 부분에 북한 매체가 했던 말을 갖다가 인용을 했어요. 극우 보수 쓰레기 무리를 싹쓸이에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자고 선동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했다고 선동하고 있다. 이게 총선 개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 문장이요. 북한이 낙선자 명단인 친비 매국 명단을 발표하고 그럼 매국 명단을 발표했으면 이게 잘못된 명단이다. 친미를 안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안 해요. 그 인정을 하는 거죠. 전쟁 공포 조성을 위한 군사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지금 군사 도발 직전이군요. 예. 정부는 항의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시작할 때 말대로 뭘 어떻게 항의를 해야 됩니까? 적폐 매국노 세력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이거 역시 그냥 네. 국민들의 레드 컴플렉스 자극하는 건데. 그렇지. 아직까지 북풍? 예. 맞아요. 이 유동열 씨는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올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이 사람 오딩으로 딱 땄어요. 다 따서 실었는데 자 봅시다. 북한이 대남 선전 매체를 이용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은 물론 보수 통합 활동 및 특정 인사에 대한 모략 선동 등 가짜 뉴스를 무차별하게 전파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남한 당국자 그러면서 존나 깠어 얘들이. 어? 똑같이 깠다고. 그렇지. 그리고 지금 그러면 북한에서 늘 우리 정부나 혹은 야당이나 늘 까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넘어간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의 이 워딩에 넘어갈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노골적 총선 개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바보 아니냐? 근데 유동열 씨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우남 애국상 대상 수상자입니다. 우남 애국상이라는 거는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며 업적을 기리는 목적으로 만든 아주 영광스러운 아주 권위 있는 상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을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의 이유를 보아하니 자유한국당이 서민 중심 경제를 지향한다고 했다고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대기업이나 재벌들 그 콩고물 획득이 지상 과제인 분이신 것 같아요. 서민 중심 경제를 표방한다고 그 자기가 거기서 사퇴를 할 정도의 분입니다. 이게 근데 선임 기자가 이런 걸 썼다는 게 더 정말 깝깝한 문제고요. 그것도 뭐 이 기사는 뭐 말이 안 되는 기사니까 여러분들에 따로 설명해 드릴 건 없고 재밌는 거는 요 기사 밑에 온라인으로 문화일보에서 쓴 다른 기사가 쭉 추천으로 뜹니다. 네. 그 지금 5개가 떴는데 어떤 추천 기사가 떴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숙사 여대생 68명 강제로 속옷 벗겨 생리검사 폭로. 두 번째 기사. 제주엔 코로나19보다 무서운 바가지 바이러스 있다. 세 번째 기사. 반체제 인기 가수 구금중 자살한 시신으로 발견. 네 번째 기사. 이면주 아나운서 저 지금 노브라예요. 생방송 소감. 이거 뭡니까 이게? 전부 자극적인 제목만 있어. 이게 문화일보야? 문화일 들어와가지고 이거 클릭하세요래요. 어? 이렇게 자극적으로 북한 노골적 총선 개입 심화 이걸로 들어왔잖아요. 북한이 총선 개입했어? 들어와서 다 읽었어. 이 뭐야? 이걸 기사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저 지금 노브라예요. 뭐 속옷 벗겨 생리검사 또 클릭하게 예이 쓰레기들아. 아유 이런 것들을 진짜 언론사라고 어떤 기사인지 봐야겠네 진짜. 뭐야? 그리고 정충신 선임 기자가 그 전에 쓴 기사는 정홍원 전 총리 박근혜
초대 총리죠. 네. 이분 인터뷰를 다뤘어요. 제목 이걸로 하다가 한 4-5개의 기사를 우려먹었는데 요약하면 문재인 정권 총체적 거짓, 준엄한 심판 내려질 것, 자진 사퇴하라 뭐 이런 거를 또 정홍원 전 그 사람 총리를 얘기했죠. 근데 저도 잘 몰랐지만 일반인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욕은 바가지로 먹었던 분이죠. 위장 전입 자신이 시인할 정도로 사실이었고요. 정홍원 전 총리요. 아들 1급 그 신체 검사 받았다가 군면제된 분이고 일제는 침략한 게 아니고 진출한 거다라고 지론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한테 이 아까운 종이 지면에다가 기사를 써대는 이런 분을 선임 기자라고 참 놓고 문화일보 큰일 났습니다 정말.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는 우리 김남국 남북이. 관련한 기사인데 기사는 안 갖고 왔어요. 뭐 어제 우리가 EJ에서 충분히 했고 또 네. 우리 지금 저사람이 토크쇼 끝나면 바로 올라옵니다. 네. EJ 어제 한 거 바로 올라오는데 뭐 김남국 씨하고 바로 또 인터뷰도 인터뷰도 있어요. 했고 했기 네. 때문에 거기 들어오면 지금 흐름을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제가 뭐 기사를 따로 갖고 오진 않았는데 짜증나는 게 뭐냐면 제가 17일 날 처음 등장했습니다. 김남국 관련 기사가. 그러면서 그 매일경제에서 조국 대 반조국 맨 처음에 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가 쏟아졌는데 20일까지 17일부터 20일까지 오늘까지죠. 4일 동안 네이버에서만 997건의 기사가 양산됐습니다. 남국이 떴다. 그렇지. 금태섭의 굉장히 제일 큰 실수가 남국이를 띄워준 그렇죠. 겁니다. 맞아요.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아무도 사실 남국이를 누가 알아? 여기서나 알지. 그런데 띄워줬다는 거. 어쨌든 그가 4일 동안 1000건 가까운 기사가 쏟아졌는데 제목 보면은 가관입니다. 금태섭 지역구의 김남국 변호사 등판, 조국 대 비조국 전선으로 불부터. 뭐 이런 거. 조국 백서 필자 김남국 변호사 금태섭 지역구 출마. 금태섭 지역구 조국 대전되나 뭐 다 이런 거예요. 다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 관계를 놓고 뭐 도와주려는 게 아니고 민주당 자체 진보 진영을 그렇지, 죽이려고 쓰는 그거예요. 거예요. 저거. 김남국 금태섭 지역구 강서갑 공천 신청 제2의 조국 대전 발발하나. 이거랑 뭔 상관이야? 당내 경선인데.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럼 그다음에 이제 뭐야 저 진중권 이야기를 또 다운표 따갖고 맞아. 아니 진중권이 뭔데? 진중권이 지금 민주당 빼고 찍으라 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을 민주당 경선에 고이고이 이렇게 모셔가지고 실어주고 자빠졌어? 빠져 진중권은. 아주 왜 지금 신났는데 왜 그러는데 도대체? 지금 자기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할 아니 거야. 진중권이 뭐 민주당 공천에 좌지우지되나? 그리고 진중권이 한 말을 앞뒤 보면 다 모순이야. 앞뒤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어? 지금 문바들을 난리 쳐가지고 이제 김남국이 일로 왔다는데 그렇게 난리쳐서 됐으면은 금태섭이 아웃시키고 김남국이 전략공천 됐어야지. 그렇지. 그래야 지금- 그 말이 맞지. 근데 사람들은 지금 거의 전략공천인 줄 알아. 하도 기사를 이렇게 써대니까. 근데 지금 뭐야? 김남국이 나가려고 기자회견 하려고 했다 취소했어. 문바들이 지랄해서 그 정도 힘이 있었으면 들어갔어야지. 왜 취소가 되나? 그렇지. 오늘 당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두 사람 다 살릴 수 있는 방안. 그게 뭐야? 결국은 두 사람 다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김남국을 다른 데로 빼겠다는 얘기예요. 금태섭을 빼겠어? 아니잖아. 김남국을 딴 데로 빼는 거야. 그 문바가 그렇게 힘이 있으면 왜? 근데 앞자말 왜 말을 자꾸 지랄이야. 금태섭은 지금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조국 프레임이 또 민주당이 다 없어져 가던 그 프레임에 씌어갖고 조국이 잘잘못을 떠납시다. 떠난다고 해도 지금 완전 히 씌어갖고 또 지금 굴레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난 해당형이라고 봐요. 자기 하나 살자고 그건 지금 맞아. 민주당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야. 그래서 이게 민주당 현역 의원들끼리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이거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어떤 의원들은 너 그러면 안 된다. 금태섭이한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지. 근데 아니다. 김남국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붙었는데 그건 아니지. 문제는 이게 유출돼가지고 보수 언론에 실렸네. 누가 흘린 현역 거지? 의원들 단톡방에 어떻게 흘러서 나갔지? 누가 흘렸을까? 어? 김혜영 최고위원인가요? 음. 그분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남국이가 왜요? 그 EJ에서 어제 장영진 기자가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했어요? 네. 근데 이 작가가 그걸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이 작가하고 친해서. 그래서 장영진을 시킨 거야. 본인은 빠지고 차도살이. 장영진한테 욕을 그렇지. 어떻게 알아? 뭐 잘했네. 장영진 맞아. 바로 넘어갔어. 자 비판하세요. 그러니까 신나게 하더라고. 김혜영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사람들이 대한민국 제일 첫 번째 가장 큰 당의 최고위원이 저 사람이 최고위원이었어? 라고 생각하게 의정 활동을 했으면 안 되죠.
김혜영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열심히 의정 활동하는 사람이 저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물이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뭘 했길래 김남국을 갖다가 김남국 인생 자기가 알아요? 김남국이는 김남국이 남국이 누구야? 남국이 누구야? 남국이. 그러게 남국이야 그러니까 개 이름 같다. 남국아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김혜영 최고가 사실은 청년 담당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이 4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청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은 많이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지금. 그 말은 그분이 청년을 대표하는 어떤 의석수로 들어가셨고 그렇게 국회의원이 됐으면 청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부분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과가. 뭐 그걸 떠나서 김남국이 청년 몫이니까 오히려 김혜영 최고는 김남국 편을 들어줘야 되는 얘기죠. 근데 왜 금태섭 편을 들었냐? 지금 PK 여론이 안 좋단 말이에요. 특히 조국 구간에서.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뭔 말을 해서 자기 지역구 사람들 어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금태섭이나 박용진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자기 지역구 어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개인 프레라고 정당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가요. 아니잖아. 이게 다 정당이 한 이념을 갖고 한 사람을 갖고 집합체고 그리고 정권을 교체하거나 혹은 정권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정치 결사체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국키드란 얘기를 또 해요. 남국이한테. 그러죠. 남국이는 검찰 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뭐 호불호가 있지만 그리고 뭐 반론이 있고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국이 구속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부풀린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눈치 안 보고. 그리고 조국키드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꼭 얘가 꼭 금수저 같잖아요. 이 작가가 수입산 냉동고기 하나 사주면은 아유 형님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먹어봅니다. 아이고 형님 황송합니다. 이러면서 먹는 애한테 뭔 조국키드라고 그래. 얘는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남국이가 이렇게 욕을 먹는 게 욕을 먹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한 청년을 정말 올바른 정치, 청년 정치 해보겠다고 나선 애를 갖다가 이렇게 지들 유불리에 의해서 자기 대상기 두드려보고 애 하나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에 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당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좋았는데 아까 그 고기 그렇죠. 얘기만 안 했으면 연결이 잘 됐어. 고기 얘기 때문에 나는 연결이 그거 안 된 거야. 보고 남국이를 되게 좋아했어요. 순수 청년이라는 얘기 변호사인데다가 그 되게 건방진 애들 대부분인 이 바닥에서 거기서 저렇게 겸손한 애가 있나? 라고 난 그런 면 때문에 남국이를 좋아했는데 조회를 저렇게 갖다가 들어가고 근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김남국 자리에 내가 있었다. 그러면 박용진이나 금태섭이나 김혜영이 했을까? 못하지. 못했을걸? 누굴 자리 붙는 거죠.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쉬운데 지금 SBS 보도 봐요. SBS 제목이 뭐냐면 금태섭, 김남국, 조국 내전 시작. 아니에요. SBS. 두 분이 어디 출신? SBS. 천출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천출입니다. 근본 없는 방송. 저는 쫓겨났어요. 예. 이렇게 언론들이 몰아가는 건 옳지 않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만일 김남국 변호사가 그 지역에 전략공천 됐고 금태섭이 컷오프 됐으면 충분히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니야. 젊은 청년이 그것도 뭐 예를 들면은 뭐 3선 하다가 지난번 안 나와서 이번에 다시 나온 그런 중진 의원도 아니에요. 그렇지. 한 번도 국회의원 해본 적도 없는 정치 신인입니다. 맞아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경선도 안 붙여준다? 그건 말이 안 되지. 만일 금태섭 말대로 이게 조국 대 반조국 대결이고 그래서 내가 그걸 막겠다고 하면 경선에서 이기면 되잖아. 그렇지. 이기면 자신 없어? 아이씨 우리 송고모 50만 원 쌌다네 슈퍼챗. 누가? 손혜원 의원 50만 원 쌌다. 아이. 또 생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만. 아, 에이, 그러시군요. 그랬어요. 아유 참 우리 송고 손구모님 또 아유. 보내주신 게장 잘 먹고 있어요. 손혜원 의원 50만 원 슈퍼챗 감사하고요. 근데 구글 정책상 40% 구글이 갖고 가거든요. 아이고. 네, 다음부터 그냥 봉투로 저한테. 구글이 40% 들어가지고. 40% 갖고 가요. 지금 문제가 있네. 그러면서 말이야 노란 딱지를 10차만 더 붙이고 말이야. 아니 문제가 심각하네. 기사를 써야겠네. 칼럼을 제가. 오. 구글의 이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내주는. 예. 근데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칼럼 아무도 안 봐요. 여기서 다뤄. 쓰면 내가 그래서 사람다. 그렇지,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민주당이 인미리 칼럼 고발한 게 내가 참 정부적 판단 안 했다고 보는 게 경향신문 종이 칼럼을 누가 보냐고 누가 1000명 중에 5명도 안 볼 것이다. 왜 그거를 들쑤셔가지고 이렇게. 그건 잘못한 거야. 그렇죠. 그냥 넘어갈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니까. 인미리를 누가 알아? 인미리를. 견미리는 알아도.
김미리를 모르잖아 우리가. 아 저게 그야. 라임이요 라임. 교수님 이 정도 얘기 이렇게 크게 웃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저 할 땐 별로 안 웃으시면서 가불관계 아닙니까 가불관계. 아주 뭐 예? 출연료에 이리저리 막 그냥 예? 웃기잖아 견미리. 교수님 내가 지금 50만 원 드릴 테니까 내 말에 막 웃어보소 한번. 어? 내가 지금 드릴게 50만 원. 어? 나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 한번 봅시다 내가. 야 견미리 지금 댓글에 빵 터지는구만. 막 터진다니까. 얘네들도 다 나의 노예거든. 아 이게 그루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다른데 촬영이나 녹화 가면은 김 PD 잠깐만 일러봐. 이거 이게 왜 이렇게 됐어? 작가님 이렇게 쓰면 안 된다니까 이러다가도 왜 이동형이 뭐라고 하면 주눅 들지? 아이, 진짜. 자, 그 하여튼 기당 변호사 기사 문제 너무 많은데 내가 이게 하다 클릭하다가 너무 짜증나고 그냥 제목만 갖고 왔어요. 제목 갖고 왔고. 자, 오랜만에 동아일보에서 무려 동아일보에서 좋은 칼럼이 실려서 제가 좋은 정도가 아니야. 야 박수를 치면서 들고 왔습니다. 네, 동아일보 오피니언 신연수 논설위원. 아, 깜짝 놀랐어. 제목이 미래통합당은 봉준호에게 사과했나 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또 앞에 제목 달고 살짝 미래통합당을 까면서 나중엔 다 또 민주당 까겠지 이 생각이. 그렇지. 아니네. 끝까지 아닌 거지. 예. 자 이게 처음에 기사 시작은 이제 임미리건입니다. 사실 임미리건에서 민주당이 비판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이 이걸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면서 민주당을 나무라는데 있을 수 없는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이없다 이렇게. 한 예로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제소라든가 검찰의 고소고발건이 자유한국당이 훨씬 많다. 230건이 된다. 어떻게 당신들이 근데 이게 역으로 이것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할 수 있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그뿐인가 오스카상을 수상한 이 기생충 그 감독 배우 전부 다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 누구냐? 그렇지. 당신들 아니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뿐만이 아니고 CJ 그룹까지 당신들이 핍박해갖고 이미경을 쫓아낸 거 아니냐? 그렇지. 미국으로 보냈잖아. 그래서 먼저 당신들이 사과해야 된다. 나는 몰랐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해서하는데 과거 정권을 이뤄서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으면 되느냐? 이러면서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문단에는 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조사하는 언론자유지수 매년 합니다. 작년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41위였는데 새누리당 정권 시절은 60위에서 70위였다. 꼴등이었어. 꼴등.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들이 이런 말짝이 있냐. 마지막은 5.18 민주화 운동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두환의 군사 반란에 한 거에 민주화를 외치면 시위하던 시민들을 군부와 탱크가 총칼로 살해한 사건이 5.18 민주화 운동인데 황교안 대표가 뭐라 그랬느냐. 1980년 무슨 사태라고 했다. 그랬었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혹은 그 최고인이 유가족을 괴물 집단으로 했는데 이런 부끄러운 역사 수준을 갖고서 자유민주를 말하냐. 이러면서 끝을 맺었어요. 저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은 동아일보. 동아일보가 아니라 이분 논설위원한테 이분. 박수를 쳐. 예. 동아일보는 아니에요. 이분 오피니언.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못 고치니까 이분은 이제 자기 칼럼이니까 이거 자체를 회사에서 만약에 손을 대면 이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지 않은데 네, 중요한 건 딱 보니까 쭉 검색을 해봤더니 동아일보에서 이분 글을 잘 안 실어요. 그럴 수 있어. 최근 게 1년 전이고 그 전 게 5년 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 전부터 정 정권에서부터 바른 소리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민주당 편파로 방송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칼럼에서도 민주당을 까잖아요. 그러니까 얻어올 부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의 언론은 그게 아니고 일방적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아까 조선일보 기사처럼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사는 여기서 뭐라 그럴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 당연한 얘기야. 봉준호한테 사과 먼저가 그게 먼저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걸 짚어주는 거라고. 생각 보관하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강효상 의원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 복원하고 봉준호 동상 만들기 뭐가 중요한데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그럴 시간에 이제는 제2의 제3의 블랙리스트 없어야 된다. 이걸 법으로 만드는 그런 걸 국회의원이 해야 된다. 중요하지. 동상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씨. 맨날 박정희 동상 만들고 이러니까 맨날 동상만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 그거 하면 당선될 줄 알고. 그야말로 보여주기 쉬운 거죠. 네, 이 신현수 논설위원 진짜 동아일보 안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언론사 박사님도 출연료에 이렇게 막 웃어주는데 그렇잖아요. 여기가 평생 직장도 아니고. 너 얘기할 때 웃어. 아까 내가 50만 원 주기로 했으니까.
이 연기도 하시네 커졌어. 이제. 커져서 음소리가 데시벨이 높아졌어. 어처구니 야. 없어서 어처구니가 없네. 네. 여러분들 예, 언론학 박사의 이런 웃음소리 50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MC 장원이 아까 첫 번째 이제 기사 자기 거 하고 나서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신현수 이런데 계속 내목할 왜 치냐 이거. 뭐 하려고? 네? 뭐 내목할 왜 쳐? 아니 왜냐면 이 옆에 이메일 주소가 있길래 처음으로 동아일보 관련 기자에게 응원 메일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YSSHIN@동아닷컴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내가 뭐 기자한테 메일 보내본 적도 없지만 그게 이 동아일보 기자일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응원 메일을 제가 좀 보내고 싶네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광고 하나 듣고 마지막 강성범 씨가 이제 대망의 마무리를 많이 마무리가 또 있고. 네. 또 있군요. 아까 끝난 줄 알았어요. 나는. 아시고 광고 좀 읽어봐요. 안 보여. 형 그 마음 고생하지 말고 그냥 몇 푼 줘요. 자, 마음 편하게 그냥 형도. 집사람이 줘야 되는데. 또 실수한다. 집사람이 안 줘. 네. 자, 진지하게. 손오코스입니다. 네 번째 광고 아이세라. 심한 미세먼지로 예민해진 피부가 고민인 분들 집중. 아이세라 머드팩은 강한 흡착력과 수분감으로 피부 속 노폐물은 쫙 뽑아내고 천연 미네랄로 가득 채워 다양한 피부 고민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랑을 받는 아이세라 클렌징 폼은 놀라운 유수분 밸런싱 기능으로 자극이 적고 보습력이 좋아서 세안 후 당김이 적어 민감성 건성 피부에도 효과가 우수하다고 하네요. 제품 중이요. 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아이세라 또는 소노코스 검색해보세요. 빙하처럼 반짝이는 피부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소노코스에서는 4월 총선 대승을 기원하는 총선 승리 기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홈페이지 소노코스.net www.sonocos.net 길어 너무 기니까 그냥 소노코스.net이에요. 소노코스 치시면 돼요. 에서만 실시하며 최대 40% 할인 이벤트, 링클 패치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 중이오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 라고 아이세라가 여기 댓글에도 커피 중독님께서 피부결은 확실히 부드러워진다고. 맞아요. 이걸 쓰면 네. 저는 다음 날 메이크업 해야 되는 날 아침 일찍 방송 있는 날은 꼭 이거 바르고 자거든요. 왜냐면 이거 하고 잔 날 안 하고 잔 날 다음 날 이 메이크업 먹는 게 완전 달라요. 저는 요거 클렌징 쓰고 이게 그 팩이죠. 네. 예전에 그 장원이가 유튜브에서 한번 발랐던 팩인데 왜 빙하 팩인가 했더니 딱 바르면 빙하 보면은 너무 물이 깨끗하면은 약간 푸르스름한 색깔 도잖아요. 맞아. 투명한 피스타치오색 그 색깔이 딱 나더라고요. 얼굴에. 예, 그 팩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소노코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거 아까 강성범 씨가 읽으면서 건성 피부에도 효과가 우수하다고. 야, 방송인이라고 효과라고 표현하네. 야. 저 장원이보다 조금 나아요. 바뀌었어요. 효과라고 해도 됩니다. 이제. 그래? 두 개 다 써도 돼 이제. 바뀌었어. 아 그래? 네. 나 쓰면 큰일 나는 아이, 거야 그러는데. 바뀌었어. 바뀌었어. 아 26년 전에는 그랬는데. 그 옛날에 자장면 그랬잖아요. 네. 이 다 써도 되는 거 바뀌었잖아. 짜장면도 그것처럼. 쓸수 있어요. 다 바뀌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간만에 신경 좀 썼는데. 아 효과하면서 되게 뿌듯했는데. 자, 다음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로 영주 은하수 사과입니다. 은하수 사과에서 이번 주는 도라지 배즙 할인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환절기가 다가오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많아지고 하루 종일 밖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면 목이 더 칼칼해집니다. 그래서 준비한 영주 은하수 사과의 도라지 배즙 할인 행사. 국내산 도라지와 배, 생강, 대추까지 넣어 건강하게 착즙한 도라지 배즙을 이번 주말부터 일주일간 최대 5,000원 할인된 금액에 판매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영주 은하수 사과 검색해주세요. 채용도 아직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 010-2547-3187입니다. 010-2547-3187. 네. 나수사가 뭐 늘 우리에게 광고를 넣으시는 아주 네. 훌륭한 분이시죠. 예. 제품도 훌륭해요. 여러분들 네. 많이. 이게 좀 다진 은하수 거예요. 예. 저 하루에 이 사과즙 한 4-5개 먹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예. 보약입니다. 네. 따로 보약을 먹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들 아실 거예요. 예. 사과 좋은 거래야 뭐.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거 마지막으로 준비했나요? 두 개예요. 그게요? 하나가 아니야? 주옥 같은 기사들이라 뭘 뺄 수가 없었어요. 예, 어쨌든 짧게 갈게요. 한영익 기자, 중앙일보 기자가 기사를 썼어요. 제목 기가 막힙니다. 보조금 미스터리. 우리 공화당 0, 민중당 2억. 내용 요약해 드릴게요.
올해 1분기 정당 보조금 110억 1,569만 원을 10개 정당에 지급했다. 거대 양당이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 요거까지 사실이에요. 눈길을 끈 건 군소정당의 보조금 배분이다. 그러면서 자기 뇌피셜을 이렇게 투영을 합니다.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이날 오후 극적으로 합류한 정운천 의원 덕에 보조금 5억 7,143만 원을 수령했다. 다들 쓰레기 짓거리했다. 세상에 국민 세금 빼먹으려고 저런 꼼수를 썼다. 정운천 의원 말이 바뀌었다. 이 얘기 다 나오는데 이 기자는 극적으로 합류를 한 덕에 돈이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정 의원 이적으로 최소 5억 원가량을 벌어들인 셈이다. 벌어들였다뇨. 국민 세금입니다. 이거 없는 데서 짜내갖고 경기 그렇게 안 좋다며요. 그 짜내갖고 낸 세금 갖다가 벌어들였다고 좋아해줘요 같이. 바른미래당 상황도 아이러니하다. 그러면 바른미래당도 어차피 돈을 비슷하게 받았는데 여기는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소속만 바른미래당인 이들 덕분에 약 3억 원 가까운 어부지리를 챙긴 셈이다. 어디는 극적으로 받았고 여기는 어부지리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목에 관련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부터 해요. 똑같이 의석이 한 석짜리 정당인데 보조금은 수억 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민중당은 2억 3,225만 원, 우리 공화당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것만 보면 마치 뭐 우리 공화당 안 주려고 해서 안 준 것 같죠? 근데 보면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득표 비율이 0.5% 이상인 정당은 2%를 배분한다는 정상적인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민중당한테 이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석짜리 정당이 민중당, 전진당, 우리공화당인데 지금 우리공화당은 0원이고 전진당은 408만 원이고 근데 한석이니까 408만 원이 정상이에요. 그렇죠. 정상이고. 근데 못된 짓에서 짝 깎인 거죠. 우리공화당 못된 짓을 깎인 거고. 근데 민중당 같은 한석인데 왜 2억 원을 받았느냐? 그거는 지금 강성범 씨가 얘기해 준 대로 그 법칙 때문에 그렇죠. 규정에 맞게 지금 규정에 맞게. 그럼 뭐냐면 민중당은 지난 지방선거에 참여해서 0.5%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전진당하고 우리공화당은 급조한 정당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방선거를 못 치렀어. 네. 그러니까 그 규정에 맞게 그렇죠. 지급한 거야. 맞아요. 근데 제목을 보조금 미스터리. 뭐가 미스터리냐? 야 법에 나온 대로 할 때 미스터리냐 이게? 여기가 야 씨. 뭐가 미스터리야? 요 다 네가 너도 사실을 알고 있구만. 요 사실대로 줬는데 뭐가 미스터리야? 얘 미스터리 단어를 모르는 거 아니야? 나한테 미스터리 하는 것처럼 보조금 미스터리 이걸로 생각한 거 아니야? 나한테 미스터리. 영희가 뭐가 미스터리야? 그러니까 이거 뭐가 미스터리라는 거야? 보조금 담당자가 이씨요, 이씨. 그러니까 이거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배분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목을 이렇게 뽑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공화당 빵은 왜 그랬는지. 맨 뒤에 있어 그게. 예. 우리 공화당은 보조금에 관한 회계 보고를 허위 그러니까 누락했어요. 잘못된 행동을 해서 이렇게 깎인 거잖아요. 금액의 2배 상당을 감액한다. 이래서 그렇지, 한 푼도 규정이. 받지 못한 거예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근데 미스터리라잖아. 미스터리 뭐가 미스터리? 규정만 보면 다 나오는데 무슨 미스터리야? 미스터리 해놓고 우리 공화당 빵원 민중당 2억 이건 뭐냐면 자 보수인 극보수인 우리 공화당은 빵원이고 그렇지. 진보 정당인 민중당이 그러니까 2억이나 조졌다. 줬네. 이거 말이 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제목을 중앙일보 한 영익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영희가 기사 써 기사. 어떻게 이런 장난질을 할 수 있으면 제목 장난질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제목만 보면 이 정부가 또 마치 뭐 특혜를 줘가지고 민중당이 더 많이 받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했죠. 모든 게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국가 보조금을 어떻게 규정을 안 지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네. 아유 정말 짜증나요, 진짜 짜증나. 짜증나 이게 뭐하지? 보기도 싫어 기사. 야, 누가 가져왔어요? 예. 교수님이 보기 싫은 사람이요. 이 보기 싫은 기사 가져온 사람. 내가 요즘 개그가 늘어. 여기 야씨. 와가지고 이제 잘한다 이제. 팔죠 멘트가. 미국 갔다 와서 그런지. 미국 갔다 왔어. 늘어. 속도가 성장 속도가 빨라. 주립대 교수였잖아. 다르네. 예. 금방 느네. 자 강성범 씨, 네. 요거 보조금 미스터리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끝나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 여기서 더 하면 까먹어요. 여기서 지금 딱 그렇지. 좋았거든. 여기서 딱 좋은데 맞아. 잘 갖고 왔다 그렇지, 했는데. 그렇지. 여기서 다른 거 하다가 앞에 거 망친다? 채팅창에 1번은 해라, 2번은 하지 마라. 올려주세요. 여기야 뭐 어차피 공짜로 듣는데 다 하라 그러지. 장난치나. 아이씨. 그걸 묻고 있어. 보고 있어 또. 소비자들한테 보고 공짜로 있어. 받을지 말지 선택하세요. 그럼 다 그럼. 공짜로 받는다고 그러지. 의외로 이가 많네요. 공짜로 줘도 싫다. 아유, 저도 기가 막힌데. 이거 저기 신종 코로나 막 늘리려고 한 기사인데. 아이씨. 해봐. 이거 해봐. 나 분명히 했다 후회한다고.
정말 정말 짧게 할게요. 예. 이 기사를 왜 갖고 왔냐면 제가 그랬죠. 기자들이 지금 기레기들이 째리고 있을 거라고 제발 확산되라 사망자 더 많이 나와라 막 이렇게 째리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오늘 기사 중에 아니나 다를까 쏟아져 나오는데 얘는 한 발 더 갔어요. 서울 방역막까지 사실상 무너졌다고 제목을. 신종 코로나 초비상 종로구에서만 6번째 확진자 서울 방역막 사실상 무너졌다. 그러니까 얘의 기사를 쭉 보면 기사 안 읽어드릴게요. 심리 상태가 이거였어요. 확진자 제발 늘어라. 오케이 늘었어. 오케이 됐어. 자 그럼 이걸 더 부풀려 갖고 사람들 더 겁먹고 이 정권 무너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 서울을 또 뚫렸다고 얘기를 하자. 자 서울을 뚫렸어. 자 보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렇지 이낙연도 집어넣어 보자. 이낙연도 깎아내리고 서울도 뚫리고 대한민국 망했다고 써보자. 이 생각으로 기사를 썼어요. 이 기사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왜 얘가 이 기사를 썼는지 아실 거예요. 이낙연 괜히 의미 없이 이낙연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지역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서울은 뚫린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게 기사가 오늘자 기사입니다. 그렇죠? 오늘이야. 그래서 기사인데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대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대구에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 그 31번 환자 접촉한 사람이 지금 1,000명이 넘어가는데 지금 대구 경북에서 나온 분들 거의 다 이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이에요. 거의 100% 이상은 접촉한 사람입니다. 또 특히 지금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사실 사망자는 사망자 나온 거 지금. 근데 네. 청도 병원 거기도 이 31번이 갔다 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수도권도 서울도 무너졌다. 방역 체계가 다 무너졌다라고 쓰면서 강성원 씨 말처럼 정치 1번지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야. 한결 이게 왜 넣냐 이거 왜 넣어 이거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다 집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건 하고 싶어요. 얘가 마지막에 또 항상 기자들은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인터뷰. 그러면서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교수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방역망이 촘촘하지 못하다 보니 사람들이 감염자가 되고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 또 발생하는 거 이렇게 지적을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김우주 교수는요. 박근혜 때 메르스 특보셨어요. 거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발병국 말고는 세계에서 1위를 했죠. 그 전에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반성하는 의미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반성하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면 우리 김우주 교수님 원래는 조용히 계시는 게 더 좋은데 인터뷰할 거면 기레기랑은 인터뷰하지 마세요. 아니요. 지금 이 언론사에서 김우주가 이렇게 대답해 줄 걸 알고 갖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지금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발 비행기 전부 다 막아버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중요했거든요. 의사협회 누구지 알죠? 회장이 누구지? 최대집? 다 알잖아. 어떤 강성호보다 낫대. 알아요 형님 최대집? 뭐였던 사람인지 아슈? 뭐 알고 나 얘기하슈? 똥집은 안다네. 그래서 어느 언론과 인터뷰하냐 딱 보면 나옵니다. 아니 질문 던지고 답 들어오면 이 그쪽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의도성 있는 인터뷰였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저도 뭐 YTN 하면서 여러 전문가들하고 인터뷰해요. 딱 한 명만 이쪽하고 인터뷰했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인 분하고 인터뷰했는데 그 뭐 지난 뭐 전 질병관리본부장하고도 인터뷰하고 뭐 또 여러 사람하고 했었는데 다들 하는 말은 우리 언론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라 망하라고 저주를 내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지금 31년 확진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진 거 아니야. 그런 거지. 그럼 이거를 어쨌든 국가적 재난이고 재앙이니까 다 힘을 합쳐가지고 극복하고 일단 나중에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그건 나중 일인데 지금 총선에 영향 미치려고 이렇게 하는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언론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사를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지 또 좋은 대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 전혀 얘기 안 하고 지금 여기 뭐 서울이 방역망 사실은 무너졌다. 이게 무슨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 여기서 말하는 근거를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만약 이 정도 지금 서울에서 발생한 사람 여기 있잖아요, 명단. 여기 뭐 한 10여 분 되는데 이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방역망이 뚫렸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터뷰에서 하지만 의료진들 중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기사를 쓰면 이건 정말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썼다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네. 김성훈이에요, 김성훈 기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잘했네. 그래. 하면서도 계속 떨려갖고 어떻게 평가받을지. 아니 멋졌습니다. 이겨내셨어요 아빠가. 그 집시 그거 뭐
최장집? 집시. 최장집은 최장집이 아니고 최대집. 아, 최대집? 최대집. 좋았어. 같은 집은 집이에요, 형님. 예. 신입이 웃지 마 임마. 넌 알았어 임마. 뭐 전세든 월세든 작아든 집이면 되지 뭐. 우리가 이 맥락 없이 아무 소리 하는 거야 그냥. 끝날 때 되니까. 봐 이거 봐. 아까 견밀이가 훨씬 낫잖아. 이게 뭐야? 재밌지. 견밀이가 재밌지. 50만 원이 적으신가 보세요. 50만 원이 적은가 봐. 야 반만 입금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고요. EJ 올라갔나요? 네. EJ가 지금 또 업로드됐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가셔서 저 EJ 업로드된 거 드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잘 빠졌어요. 네, 예, 그렇죠. 오늘 M보다 훨씬 재밌으니까. 네, 글로 가라고 다. M은 서자야.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